아,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는데? 뭘 잘 잡아야 그냥 운이 몇 번 좋았던 거지. 꼭지라는 말 언제부터 했냐면 5월, 6월, 7월, 8월, 9월 매달 했단 말이에요. ETF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역시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ETF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ETF 이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펀드는 당연하고 우리 펀드도 금융상품이죠. 왜? 뭐 무슨 수수료 뭐를 내고 내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럼 뭐 펀드도 있었고 또는 ELS도 있었고 뭐 ETN도 있고 ETF도 요즘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어디서 나와요? 그냥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지금 상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ETF라는 건 결국 어디서 나왔어요? 금융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뭐 코덱스가 왜 붙어요? 삼성자산이니까 붙는 거고 뭐 아리랑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있잖아요. 타이거 그게 모두 다 뭐 타이거가 미래에셋대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금융기관이 이름이 앞에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의 본질을 생각하면 뭐예요? 금융기관에서 상품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떤 상품이냐? 펀드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ETF는 뭐랑 비교를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ETF가 어때요? 보다 사실은 비교 대상을 생각해야죠. 직접 투자가 좋아요? 간접 투자 펀드가 좋아요? 그 중간이 ETF가 좋아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ETF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중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직접 투자는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전자랑 뭐 현대차랑 뭐 LG전자랑 뭐 이렇게 사는 게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는 뭐예요? 아, 그냥 펀드 가입해놓고 그냥 매달 돈 넣고 나중에 해지하고 이게 간접 투자예요. 근데 그 중간은 뭐냐면 간접 투자를 했는데 사고 팔을 해. 이게 간접 투자예요. 아, 그러니까 중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ETF를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투자 스타일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직접 투자는 힘들어. 무슨 뜻이냐면 제가 단기 매매가 9시부터 3시 반까지 막 공부보단 매매의 시간이 있는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 직접 투자하는데 중장기로 할래. 매일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냥 주말에 한번 해서 한번 사놓고 1년 갖고 있을래. 이런 분들이 이제 직장인들을 포함한 중장기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 ETF가 유리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 나는 삼성전자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펀드를 사는데 가입하고 해지하고가 아니고 그거 내가 산 거를 샀다 팔았다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도인 그냥 금융상품인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ETF가 제 생각엔 안 좋은 단점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인버스도 ETF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버스는 예전으로 치면 ETF 없을 때 치면 그냥 선물 매도예요. 선물 매도랑 똑같아요, 구조도. 그럼 진짜 희한한 게 제가 선물 옵션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거의 뭐 1세대죠. 뭐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근데 선물 옵션을 완전히 뭐 투기라고 지금도 투기라고 생각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ETF는 투자를 해. 그것도 인버스가 왜 투자예요? 하락장에 무슨 가치가 올라간다고? 투자는 뭐냐면 투자는 가치가 올라가는 게 투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매와 투자를 구분하라고. 인버스 ETF는 매매예요, 매매. 그냥 샀다 팔았다 하려고 하는 거지. 가치가 증가하는 거에 돈 거는 게 주식 투자인데. 인버스 매매의 패단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특히 코로나 때 들어와서 ETF로 공부하셔서 ETF로 들어오신 분들은 인버스 유혹을 떨쳤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사방에서 펌프질을 하거든요. 야, 이제 꼭지야, 꼭지. 꼭지라는 말 언제부터 했냐면 5월, 6월, 7월, 8월, 9월 매달 했단 말이에요. 매달 인버스의 무덤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만 한다면 인버스를 살 리가 없어요. 주식 투자만 한다면 현금과 주식 비중으로 조절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락장에 베팅을 하는 거는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선물 매도를 하는 건데 그걸 ETF가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인버스 심지어 곧버스로. 네, 곧버스. 그거를 5월, 6월, 7월에 산 분들은 얼마나 손해봤겠어요. 투자가 아니고 분명히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가 투자만 하는 거라면 종목 사세요. 삼성전자 사거나 현대차 사거나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근데 나는 종목 선정할 시간이 없어. 그럼 종목 선정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시장지수 ETF도 반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곧버스 말고도 시장지수, 뭐 코스피 200, 인버스 말고 뭐 EX 붙는 거 있죠? 반대예요, 저는 사실. 왜? 시장 전체가 올라간다는 거에 돈을 거는 건 선물하고 똑같다니까요. 선물 매매하는 게 낫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분들 있어. 야, 나 ETF는 내가 매매 타이밍 진짜 잘 잡아. 그러면 옵션 하세요. 옵션 하면 100조 부자 되니까. 뭘 잘 잡아야 운이 몇 번 좋았던 거지. 그렇게 잘 잡으면 옵션 하면 100조 버는데 옵션에서 매도 타임 잘 잡으면 천억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ETF로 샀다 팔았다 하면은 더 수익이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은 ETF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종목 선정을 못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주는 장점이거든요. 시장 전체 사는 건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ETF를 하려면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담았냐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섹터
ETF도 있죠. 네. 섹터 ETF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런 노력이면 저는 주식 투자에서 섹터의 대장주를 사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2차 전지 섹터 ETF를 살 거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사면 되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시장 올라가는 ETF를 사는 거면 그 시가총액 5위 안에 있는 거 사지. 뭐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이버나 사지. 또는 뭐 인터넷 섹터의 ETF 살 거면 네이버나 카카오 사면 되지. 제 생각에는 저런 것 같아요. 종목 선정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죠. 내가 산 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뭉뚱그려서 파는 세트 판매죠. 뭐를 하나 잘못 살 거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그렇죠. 그 세트 판매를 하는 분들이 일단 살 때부터 나는 그래도 아주 위험한 건 아니야 이거. 그렇게 접근하고 그 말은 맞아요. 한 종목 사는 것보다는 10종목이 분명히 위험을 분산시켰으니까. 근데 적어도 계속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자들의 영원한 숙제는 선택인 거고 어차피 종목 선정, 종목 선택이 승패의 관건이라면 네. ETF를 선정할 노력이면 충분히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종목 선정으로도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TF 좋다는 얘기 정말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게 결국은 저거죠.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는데? 어떤 게 뭐가 좋은지는 결국 IPO하는 회사들이 자기 회사 나쁘다 그러나 좋다 그러죠. 그럼 ETF는 일단 1차적으로는 좋다고 누가 제일 먼저 그러겠어요? 금융기관이 그러겠죠. 안 그러면 그 상품을 만들 리가 없죠. 자기네 회사에 손해보는 ETF를 왜 팔고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방송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그런 전문가 분들이잖아요. 당연히 ETF가 좋은 상품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실 것이고.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누구 입에서 좋다라고 말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죠. ETF 이전한 거 없었니? 왜 없어요? 지금 한 40, 50대 다 동감할 텐데. 예전에 여러분들 코리아 펀드다 무슨 펀드다 펀드 엄청 가입했을 텐데. 네. 그때는 펀드 왜 가입했어요? 펀드가 좋다니까 가입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왜 가입 안 했어요? 가입했더니 내가 혼자 산 거보다 별로 수익이 안 났잖아요. 똑같아요. ELS 대부분 은행 갔는데 ELS 막 줬다고 해줬어.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ELS는 원금 보장되는 줄 알았더니 막 89%, 50%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안 하시잖아요, 보통. 네. 똑같아요. 근데 ETF는 걔네들보다 또 다른 새로운 상품이긴 하지만 근원적인 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식 종목과 펀드의 중간 단계. 야, 펀드인데 사고 팔 수 있어. 세제도 더 유리하고 거래세도 별로 없어. 근데 너네 종목 선정 하나 못 하잖아. 그냥 야, 시장 올라가는 거 사봐. 시장 떨어지는 거 곱빼기도 살 수 있어. 저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낸 상품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선택인데 어쨌든 내가 직접 종목 선정할 시간이 없거나 그냥 난 마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할래. 근데 ETF도 결국은 투자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사놓고 가격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는 순간 그거는 단기 매매고요. 단기 매매할 거면 미쳤다고 ETF 단기 매매를 해요. 급등주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ETF도 결국은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투자적인 접근이라면 성장주, 우량주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안 하세요? 미국 주식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느냐 안 하느니까 네.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그냥 적당히 어떤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해야 되고 한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한 3가지 정도. 일단 접근성 부분이 당연히 한국 사람은 한국 주식의 접근성이 훨씬 높아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죠. 삼성전자는 알잖아요. 반도체도 만들고 뭐 삼성폰도 대부분 쓰고 있고 현대차 알잖아요.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현대차가 현대차를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현대차 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차 차 잘 만들어. 그분은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다트 사이트, 증권사 리포트, 뉴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한국말이잖아, 한국말.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도 뭐 똑같이 하겠죠. 그냥 누가 사라고 사면 사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성공하고 싶고 정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 주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접근성 측면에서. 왜냐? 여러분들 영어로 직접 해석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미국 투자도 야 그냥 테슬라나 사, 애플이나 사, 넷플릭스 사, 구글 사. 알았어. 그거 샀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주식 투자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아마도 미국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의 주가 지수보다 미국의 주가 지수가 더 오른 폭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 선택을 이유로 한다면 오케이.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야 남들도 미국 투자 한다는데 근데 뭐 사면 돼? 그거 사면 돼? 이런 거는 하는 것도 의미도 없어요. 애플에 묻어나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의미 없어요. 왜냐면 투자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고 하는 건 저는 뭐 다 반대. 근데 모르는 게 접근성 측면에서 한국 주식도 모르면 미국 주식은 더 몰라요. 그럼 할 필요 없죠. 이제 두 번째는 환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앞으로 남기고 뒤로 깨지고 뭐 이런 말 뭐 장사하는 분들 다 그러잖아요. 뭐 네. 요즘 사업
장사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아우 많이 팔면 뭐해 뭐 인건비 뭐 하나도 안 남아요. 물론 다 거짓말이겠지만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다 힘드시죠. 근데 이제 장사 정말 잘 되던 시기에도 뭐 앞으로 담고 뒤로 닦여줘요 뭐 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 약간 환율에 대한 이해도나 수수료에 대한 이해도,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국 주식을 한다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여야지 내가 더 유리한 거구나. 또는 세금이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구나. 이걸 좀 정확히 이해하시고 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정말 텀 길게 중장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그냥 대장주, 우리나라 투자에 빗대서 말한다면 우리나라 나는 야, 반도체랑 자동차주랑 해서 뭐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 정도? 거기 뭐 좀 더 하면은 뭐 2차 전지 요즘 잘 나가니까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렇게 한 그냥 세 종목 대장주만 살 거야. 이런 논리라면 똑같이 미국 시장에 적용할 수 있어요. 똑같이 적용하면 되잖아요. 나는 미국에서 그냥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랑 OTT 업체 중에 넷플릭스나 디즈니랑 아니면 뭐 애플 정도? 뭐 이렇게 한 3개만 사놓고 한 1, 2년 갖고 갈래? 그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휩쓸리듯이. 요즘 미국 투자 다 한다는데. 그게 딱 아까 제가 말한 요즘 은행에 놓으면 바보고 계좌를 만들어야 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천년만년 미국 시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대공황이 왜 있었고 블랙먼데이가 왜 있었냐고요. 천년만년 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 대부분은 그냥 사놓으면 된대. 사놨다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되면 어떡하실 거냐. 그런 거 알고 하는 거랑 모르는 거랑 다르다고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더라도 어쨌든 투자하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는 만큼 수익을 내는 거니까 나 환율도 좀 알고 미국 주식 해도 뭐 이 정도 세금 다 내는 거 알고 그리고 심지어 난 종목도 선정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나의 원칙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근데 휩쓸리듯이 하는 건 안 됩니다.